와우,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이곳입니다. 따다다다따. 어딘지 아시겠죠? 스타모빌입니다. 부산은 이제 뭐 옆집 오듯이 막 오고 있어요. 카라반도 보이고. 이거 누가 이렇게 오하이어를 맞춰놨지? 여 대표님이 부르셨는데 ST7을 보여주신다 했어요. 여전히 차가 많네요. 그냥 막 온 건 아니고요. 안녕하십니까. 바쁘시네요. 네, 가십시오. 네네네. 불청객 같지만 불러서 온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사무실에 계시나? 왜 원래 일 있었나? 바뀌었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 계시네요. 또 현장에 계시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역시 여기도 안 계시네요. 아이쿠 안녕하십니까. 여 대표님을 찾아라.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엠페로가 사라졌어요. 아니 당황스럽네. 여기 엠페로 있던 자리인데 엠페로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빨리 대표님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대표님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ST5 US가 많이 보이네요. 야, 이걸 또 바꿨네. 그래, 이 정도 나와야지. 또 내가 귀엽게 스티커도 붙이고. 여기 있네. 엠페러. 어머. 이게 뭐야? 1, 2, 3 세 대나 있어요. 근데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엠페러. 여기도 안 계신데? 혹시 죄송한데 여 대표님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저 안에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예. 예. 아니. 네. 대표님. 네. 아니. ST7을 보여주신다 해서 왔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엠페로 안에 계신가요? US 모델은 개발 완료해서 양산화 시켜서 지금 저희가 출고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엠페르 모델이 양산화 공정으로 세분화 시키고 있고, 이제 요거 지금 제가 마무리 해줘야 돼서 하고, 그다음에 세븐 때문에 부른 게 맞고요. 네. 세븐은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이 출고되고 가장 오래된 차기 때문에 몇 가지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고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제가 좀 모셨습니다. 근데 또 대표님이 또 네. 아주 계획적으로 저를 안 보여주시려고 지금 엠페로를 여기서 작업 안 하시고 옆동에서 하고 계신가 봐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옆에 공장에도 차가 지금 한 요 정도 더 있고요. 그런데 옆에는 이 공장은 이제 개발하고 네. 그다음에 차량을 커팅하는 이제 네. 도킹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도킹돼서 밑작업이 된 차들이 조립동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여기에 들어온 차들은 이제 거진 이제 출고기가 다 잡힌 차들인 거죠. 이제 곧 나갈 차들. 그러면 ST7을 보러 가실까요? 네네. 앞으로 가시죠. 네. 이제 여기서 난리 났네. 이거 차가 뭐. 아닙니다. 뭐 지금 이제 여기에 통로 있는 차들은 이제 곧 다 출고 차들. 네. 이제 곧 이제 나갈 차들이고, 공장동 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차들은 전에 스케줄표가 다 있어요. 저 봐도 되나요? 예, 봐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장동 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작업 중인 차들에 대한 스케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 공장에만 있는 게 저만큼이에요? 네. 공장에 지금 이제 작업 중인 차들. 네. 저희가 동시에 보통 한 20대 이상 정도 동시 네. 작업은 가능하거든요. 한 20대, 25대씩 이렇게 동시 작업을 하니까. 생산량을 확실히 체계화해가지고 많이 늘리셨나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공장이 작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는 저희가 좀 더 큰 규모의 공장으로 어허. 다시 또 이제 또 확장을 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공장 늘리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것도 굉장히 공장 규모도 엄청 큰 규모인데. 여기는 이제 조립동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이제 저희가 개발동하고 네. 이제 차량 도킹하고 이제 차를 자르는 동. 그리고, 예. 그나저나 여기는 네. 어디죠? 예. 스타모빌입니다. ST7. 네. 처음에 여기 아무 생각 없이 네네. 들어가다가 여기 엠페로가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엠페르는 이제 지금 개발동에 있다가 전시차가 이제 해체가 되고 양산화를 세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되게 되면 이제 오시면은 그때는 이제 렉스턴, 베이스차 렉스턴들이 이제 한 쫙 이렇게 서 있을 겁니다. 또 그게 또 궁금해지네 또. 그때도 제가 발빠른 정보를 알겠습니다. 굿잡에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ST7에 또 한번 또 네. 업그레이드 된 점을 또 보시죠. 가장 오래된 차죠, 저희 그렇죠. 회사에서. 네. 가장 이제 출고량이 많고. 근데 몇 가지 좀 업그레이드 된 점이 있어서, 일단 외형적으로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네, 가장 이제 좀 베스트하게, 베스트셀러처럼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옵션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작업하기가 저희들도 이렇게 양산 체계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세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없게끔 아예 전부 다 풀옵션으로 다 넣어버린 상태죠. 심지어 뭐 간단하게 하부 보강이든 리무진 시트든 이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개별 소비세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긴장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일하다가 막 나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우리 연락받고 왔는데 내가 죄송해야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안에 한번 보시죠. 네네네. 아, 네. 실례하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거 원래 있었던 건데 새롭게 느껴집니다. 워낙 항상 좋았어서 아유, 아니.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좀 바뀐 게 조금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던 US에 적용시켰던 시스템을 이제 세븐에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시키고요. 나 이거 봤어, 지금. 야, 이거 카메라 상으로는 진짜 같아요. 아, 네. 우와, 네, 그래서 지금 깜짝같네. 이거 보세요. 네, 잘 누르시면 눌러집니다. 야, 이게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아, 예, 적용이 이제 되어서 나가죠. 그래서,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거? 아, 이거는 사무실에서. 대표님이 또 이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도 JQ가 높아. JQ 아세요? JQ? 예. IQ가 아니고 JQ라고. 네. 제가 붙인 건데 잔머리 지수. 그런 거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센스 있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 에버스페크의 D5를 쓰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여기 있고 블로어, 히터, 팬 조절하는 부분이고요. 바닥 난방을 조절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온수 매트를 조절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옆에 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제 요런 이제 난방 계통의 컨트롤러가 다 전부 다 삭제가 될 겁니다. 네, 이제 싹 다 없어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좀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여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돌출된 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죠. 중앙 보드에 전부 다 집중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컨트롤러가 여기로 좀 옮겨가고 그 다음에 적상계라든지 이제 난방 시스템 자체가 이제 다 디지털로 바뀌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컨트롤을 이제 중앙으로 다 몰아가지고 적용을 시켜 드릴 거고요. 그동안 천편이 있는 쪽을 이렇게 한쪽에다가 놨던 게, 그래, 이게 맞겠구나 싶었는데, 네. 근데 또 이걸 보니까 또.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게 이제 미관상도 좀 보기가 좋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좀 마감이 좀 더 이렇게 깔끔해지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US 주문량이 많다 보니까 US를 저희가 이제 최초 이제 다시 처음부터 개발을 하고 이제 본격 양산화시키는 과정에서 난방 시스템에 대한 전자제어 방식으로 바꾸는 부분과 이 설비 수도 관련 시스템들을 저희가 물론 이제 좀 일은 많아요. 일은 많은데 한 배관 따로 이제 라인을 설비를 함으로써 이제 센터에서 밸브로 다 중앙에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그 US처럼? 네, 맞죠, 동일하게. 맞죠. 예, 세븐도 막 동파돼도 막 이렇게 되는. 네, 맞습니다. 외부 샤워기가 동파가 되거나 화장실에 이제 변기나 수전 부분이 동파가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의 밸브만 잠그면 되게끔. 그래서 나머지 수전 부분들은 쓸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또 두 번째 바뀌는 부분이 되고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건 다른 업체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이 많아요. 손이 그쵸. 엄청 많이 가요. 맞습니다. 한 배관 라인으로 가서 T자 니플이나 Y자 니플을 써서 그렇죠. 가서 나눠주면 분배를 해주면은 편하죠. 네, 편한데 이제 그 제어를 하려면은 배관 라인이 다 따로 가야 되거든요. 따로 가야 돼요. 네, 맞아요. 다 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이 좀 많긴 해요. 근데 AS나 추후 발생되는 이제 애프터 소지를 대비를 해서도 지금 작업할 때는 솔직히 손이 좀 많이 가는 건 맞는데 또 막상 AS가 생겨서 저희들이 출장 가서 막 고쳐줄 걸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저희들도 나갈 때부터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US에 처음으로 적용을 시켜봤고 만드는 저희들도 시공을 하면서 이 부분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븐도 마찬가지고 엠페로도 마찬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나가는 차량들은 전부 다 바뀌어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그렇게 나갈 겁니다. 스타모빌 본사도 그렇고 우리 네. 구매하시는 유저도 그렇고 네. 둘 다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바뀌는 부분은요. 요즘 이제 트렌드 자체가 요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템보도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템보도를 다 기본으로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어가 바뀌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템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으로 바뀌어서 네. 심상에 있는 분이 나오려고 할 때 화장실에서 사람이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이 통로가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히거든요. 근데 템보도가 장점이 훨씬 많죠. 단점보다. 그렇죠. 이제 뭐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템보도의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문 같은 경우에는 문의 강성 때문에 밀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템보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데 애기들 같은 경우 저희들 집에도 이제 초등학생 2명이 있다 보니까 네. 세게 몸으로 밀어버리게 되면은 이 템보도가 이렇게 눌려서 이탈을 하겠네요. 상단 쪽하고 하단 쪽에 대한 키가 이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아빠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라면 단점일까? 그 위에는 사실 이렇게 공간의 효율성으로는 템보도가 이제 훨씬 더 유리하긴 하죠. 이렇게 열어놨을 때도 문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아니, 어쨌든 소비자들은 좋은 거예요. 비싼 거 달아준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네. 좀 전 세븐에는 적용이 안 돼 있었는데요. 네. 한쪽에서만 히터가 나왔었어요. 네. 출고되고 있는 차량들은 저희들이 따로 비용 부분 없이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내보내 드리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객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지금 세븐은 네. 조금 이제 그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22년형부터 이제 차값이 오르는 부분도 좀 있고요. 아,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용을 어쩔 수 없이 좀 시켜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라서 그렇죠. 지금 계약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문하셨을 때에 대한 이제 그 내용으로는 차가 나갈 거고, 네. 이런 이제 템보도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자제어 방식에 대한 난방 시스템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도 이제 중앙집중식 수도 방식이라 이런 부분들은 앞에 이제 계약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렇게는 안 되고,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기아 차값 인상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적용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아 차값 인상분을 저희가 이제 적용을 안 시킬 수가 없어서 저희가 기아 차값 인상분을 적용시키면서 본의 아니게 차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겠죠. 대표님, 네. 너무 쩔쩔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지금. 저는 항상 올릴 때가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왜냐면 그거 내가 원래 차값인데 내가 더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 차값이 이제 또 차가 나오는 상승되는 차값이 오른 부분이라서. 거를 그걸 네.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저만 이제 나쁜 욕 달겠죠, 저한테만. 그렇죠. 네. 스타모빌 대표가 그런데 네가 왜 그러느냐. 아, 그렇죠. 이제 현실에서도 이제 방향이 조절되는 히터가 나오게끔 따로 되어 있고, 침실 쪽에도 보시면은 히터 부분이 따로 또 이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주방은 네. 볼 때마다 감탄스러워요. 아니 뭐 요즘 네. 다들 큰 싱크볼 적용 많이 시키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서 쓰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희 마크가 찍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싱크볼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직접 볼 회사에 오더를 해서 저희한테 맞게끔 주문해서 쓰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막상 출고를 할 때 하게 되게 되면은요, 여기도 가려지는 도마판을 저희가 따로 드립니다. 상판을 드리게 되면 이걸 꽂게 되면 전체가 이제 상판이 되겠죠. 아, 굉장히 매력인데요, 그거. 네, 그래서 이거 떼서 이제 플레이트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꽂아 놓기도 하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네. US에 쓰고 있는 냉장고를 저희가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게 되면 좀 외관상 좀 이쁘기는 해요. 네. 근데 저희가 원래 세븐 냉장고를 계속 쓰려고 하는 이유가, U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가 미연장차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사이즈가 좀 작고, 세븐 같은 경우에는 총 연장차다 보니까 길이가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US에 동일한 냉장고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게 도어가 원도어라서 냉동실 공간이 좀 작아요. 그렇죠.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 계약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많이 여쭈어봤었거든요. 근데 냉장고는 이제 대용량 냉장고를 그대로 쓰는 걸로 다들 생각을 하셔서 이 밑에 사이즈가 지금 모텔 냉장고 사이즈예요, 그죠? 네. 냉동실이 좀 많이 크죠. 네. 캠핑을 나갔을 때 이제 뭐 고기라든지 어떤 이제 냉동, 요즘 또 밀키트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맞죠. 이제 넣어서 쓰시기에는 공간이 이렇게 괜찮으실 겁니다. 여유가 있으실 겁니다. 아, 대표님. 네. 아, 진작 문 닫고 이거 불 켤 걸. 아, 네. 너무 예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렇게 조명이라든지 이런 컨셉들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뭐 디자인 부서가 따로 있긴 하지만 이제 타사들도 이제 워낙 잘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자의 취향이나 어떤 그런 회사의 색깔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아니, 부분들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 영상을 볼 때 또 네. 보신 분도 있지만 처음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세븐 같은 경우,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앞쪽보다는 뒤쪽이 좀 예쁘게 나와요. 아, 뒤쪽이요? 네. 가야죠, 그럼 또. 네. 아, 그렇죠. 네. 아이. 그리고 지금 여기 조명이 네. 디머 스위치를 저희가 따로 여기 뒤에 달아놨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조도가 따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밝기 조절이 된다. 네, 밤에 주무실 때 전체 불 다 끄시고 이불만 이제 밝기 조절을 디모로 하셔서 쓰시면은 무드 등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여기에, 아. 네,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 아하. 있죠? 혼자 보고 있었네. 찍어야 되는데. 요거를. 올리시게 되면은 밝아지고 내리시게 되면 이제 어두워지면서, 네, 누르고 있으시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쭉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네, 쭉 플러스. 누르시면은 점점 밝아질 겁니다. 꺼지기도 하고. 네. 네, 꺼지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좋네요. 그래서 앞쪽에서 뒤쪽을 보셨을 때 뒤쪽 조명이 좀 이렇게 예쁘게 나올 겁니다. US 같은 경우에는 싱크 쪽 조명이 좀 예쁘게 나온다면, 네. 세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앉아서 보셨을 때 이제 그 상부장 쪽에 있는 요런 스텝 부분, 요런 부분들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조명들하고 이렇게가 세븐 뒤쪽이 조금 예쁘게 나오고. 분위기가 진짜 좋네요. 저도 이제 엠페러 1호차가 제 차긴 하지만 항상 저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븐을 제가 제일 애착이 가는 차라서, 세븐이 제일 오래되고 많이 만들었던 차라서 그런지 저는 세븐이 좋더라고요. 아, 다 가지셔서 좀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제 소유의 세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시차입니다, 다. 회사 전시차입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도 이 기본이잖아요, 이게. 아, 네, 그럼요. 조용하고 전기도 덜 먹고 아주 좋죠. 캐리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배리어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US에서 쓰는 것처럼 이제 별거리 이제 캐리어도 쓰곤 하는데, 네. 일단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US처럼 미연장차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자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한쪽에서 블로어 바람을 불어도 끝까지 가능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연장차들 같은 경우에는 뒤쪽 후방 쪽에서 별거리 에어컨을 달아서 앞쪽 벙커까지 이렇게 뿌리려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효율적인 면이 조금 떨어지는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장차들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이제 이런 천장형 에어컨, 루프 에어컨을 달게 되면은 바람이 한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앞뒤 양방향으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안에 있는 공기를 낮추는 효과는 사실 이렇게 연장차들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루프 에어컨을 센터에 달아서 앞과 뒤를 동시에 이렇게 바람을 뿌려주는 게 여름철에 쓰시기가 오히려 더 나으실 거예요. 벙커 저 끝에서부터 네. 이렇게 뒤쪽까지가 6m가 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벽걸이 에어컨과 루프 에어컨의 장단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에어컨 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짧게 한번 또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면은 네.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벨레어든 테레어든 이런 루프 에어컨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현재 지금 US에 기본으로 나가는 것처럼 벽걸이 에어컨으로 선택하실 수는 있는데, 미연장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 공간에 대한 길이가 좀 짧다 보니까 뒤쪽에 에어컨이 있어서 한쪽 블로우로 바람이 나와서 앞쪽을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이런 세븐처럼 이제 축이 연장되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후방에 벽걸이 에어컨을 달게 됐을 때 여름철에 앞쪽에 있는 라운지라든지 벙커 쪽으로 찬바람이 끝까지 밀어주는 역할이 다소 조금 모자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거는 세븐처럼 축이 길게 연장이 된 차들 같은 경우에는 루프 에어컨을 달아서 한쪽에서만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센터 에어컨이 이제 앞쪽과 뒤쪽을 동시에 불어주게 되면은 이제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고, 이게 쓰시기에는 여름철에 저는 연장차들은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장차들은 네. 그리고 또 미연장차들에 대한 히든 포인트가 뭐냐면은 천장도 좁거든요. 태양광을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센터에 루프 에어컨 올리거나 올리게 되면은 태양광을 많이 넣을 수가 없죠. 맞네. 그래서 저희가 US를 처음 개발 당시부터 이제 별거리 에어컨을 적용시켰던 이유가 500W짜리 한 판으로 적용되는 이제 효율이 굉장히 높은 태양광 패널을 500W를 한 방에 탁 올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역할이 두 번째 포인트가 이유가 있는 거죠. 정말로 장단점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차가 연장차냐, 미연장차냐, 그리고 레이아웃이 어떠냐에 따라서 에어컨은 무조건 이게 좋다, 무조건 이게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거기에 맞는 걸 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업체별로 이제 뭐 다 이제 풀옵션입니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사실 이제 막상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게 되면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US 같은 경우에도 뭐 가성비가 높은 차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풀옵션입니다라고 하지만, U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별 소비세 별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부보가 이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출고를 시켰고 가장 오래된 차다 보니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늘어나는 부분들을 손님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뭔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세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저희들이 세금적인 부분인 개별 소비세까지도 포함된 가격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븐 옵션이니까 아이 옵션으로 그냥 개별 소비세도 뭐든 다 넣은 거고. 네, 생각하시는 어떤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다 포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풀옵션. 네, 그러니까 인산철 같은 경우에도 1200A가 들어가거든요. 1200A가 너무했다. 1200. 기본인데, 사실 지금 이 차량에 1200 이상의 배터리를 넣는다는 거는 저희들도 차를 많이 만들어서 출고시키고 있는 회사지만, 그거는 이제 정말 오버스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의 중량만 늘어날 뿐이고. 1200은 어떻게 하면 다 쓸 수 있을까요? 여름 에어컨 틀고 열심히 이제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돌리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샤워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다이슨 드라이기도 좀 말리고 뭐 열심히 쓰셔야죠. 뭐 냉장고는 아예 끄지 말고 이제 뭐 그렇죠. 열심히 쓰셔야죠. 뭐. 인덕션 쓰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네. 에어컨 돌리고. 그렇죠. 저는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캠핑을 늘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캠핑의 감성이 저는 인덕션이 별로 안 맞아서 항상 저는 이렇게 예쁜 버너들이 요즘 워낙 잘 나오니까 저는 이제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소부탄 쓰는 버너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휘발유 버너 씁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나요? 휘발유 버너에 휘발유 랜턴에
그런 걸 많이 써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써야 됩니다. 네. 1200A를 다 쓰려 그러면. 네네. 그것도 이제 또 가는 길에 충전이 또 되고. 그쵸. 아, 그리고 이제 알터 같은 경우에도 업그레이드를 밖에 나가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많아서 제가 다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네. 알터 업그레이드도 기본입니다. 외부에서 하셨던, 그리고 보통 캠핑카 제작사에 가서 이제 막상 계약을 하실 때, 요 부분은 옵션입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ET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 원래 안전장치 이것도 있었나요? 원래 그것도 이제 기본으로 저희가. 아니 있었어요 원래. 네, 원래 있었습니다. 못 봤었는데. 이게 보험 커버라든지 추락 방지 네트도 네. 저희가 말씀하지 않으셔도 출고될 때 기본 구성품으로 다 지급하는 품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들. TV가 보통 이제 제작사들이 TV 12개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TV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쓰실 때는 이제 이렇게 조절해서 쓰시게끔 되어 있고, 안 쓰실 때는 TV가 이제 물도 튀고 이제 거추장스러우니까 이제 바로 빼서 이제 넣어서 서랍식처럼 넣어버리는 거죠. 이 서랍은 네, 이거는 이제 싱크볼입니다. 야. 외부 싱크볼. 외부 싱크볼에서 또 물을 또 똑같이 또 쓸 수 있게끔. 외부 싱크 수전이 있으면서 TV가 네. 같이 있는 네,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구조. 그래서 이거 안 쓰실 때는 잘 모르시는 거죠, 있는지도. 그래서 보통 위에 뭐 올려서 놓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 있게끔 재밌습니다. 되어 있죠. T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서 바로 이렇게 안 쓰실 때는 넣어버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싱크볼도 이렇게 안 쓰실 때는 넣으면 스모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소소한 거. 예, 소소한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웨이트 밸런스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나름 잘 맞춘다고 노력을 해서 맞춰놨다 보니까 저 되게 그거 꼼꼼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맞아요. 네, 제가 까다롭게. 굉장히 그에 예민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량 밸런스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좀 많이 예민한 편인데, 캠핑카에서 중량물을 많이 차지하는 건 인산철 배터리랑 청수 탱크입니다. 그렇죠. 이 차가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네.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에서 이어지는 디퍼런스 대우 딱 위쪽에다가 다 집중적으로 해놓은 거죠. 저희 회사가 좀 특이한 게 이 벽체가 지금 여기가 이제 청수 탱크입니다. 네. 200리터의 정수 탱크고, 오스 탱크는 밸런스 유지 때문에 100리터씩 밑으로 언더로. 아. 네, 그래서 200리터 정수 탱크에 200리터 오스통이 있습니다. 오스통이 작으면 자주 비우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대1로 맞춰드린 거고요. 그래서 200리터 정수 탱크에 이제 중앙 센터의 중량이 누르고요. 그 다음에 오스 탱크는 한쪽이 먼저 차고 없습니다. 같이 찹니다. 같이 차게끔 되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같이 차게끔 되어서 밑에 라인이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무게를 많이 차지하는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 센터 쪽으로 이제 이 판을 들면 바로 배터리하고 나오거든요. 막상 저희 차 타보시면요, 물론 이제 하부 보강도 기본으로 저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롤링하고 행풍 부분이 하부 보강을 하지 않아도 뒤에서 흔드는 것들이 굉장히 적어요. 구동바퀴 축의 후축에 대한 중량을 딱 눌러주기 때문에 밸런스 자체가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고 문짝 같은 경우는 한쪽은 밑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고요. 반대편은 막상 이제 아빠들이 짐을 꺼내는 과정에서 써보면 이렇게 쇼바가 있어서 이렇게 이게 편해요. 이 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조명은 양쪽 다 넣어놨기 때문에 네. 어느 쪽 조명이든 켜시면 되고, 양쪽 다 아울렛을, 전기를 도출할 수 있는 아울렛을 다 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선반을 쓰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이쪽은 편하게끔 여시게끔 되어 있고, 봤습니다 제가 선을. 네. 이쪽 반대쪽 이렇게 어닝 쪽 이렇게 많이 쓰시는 곳쪽에는 위에서 밑으로 열리게끔 한 다음에 와이어를 연결을 해서 야. 이제, 이거는 뭐 어느 회사에서나 다 이렇게 해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없으면 아쉽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플레이트를 이제 선반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아, 좋습니다. 진짜. 요즘 출고되는 차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손으로 다 밸브를 열었던 방식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토와 수동이 겸용되는 오토드레인을 씁니다. 아. 그래서 만이 하나 오토드레인 기계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오류가 발생되더라도 이제 레버로 수동으로 제끼시면은 배출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드레인으로 이제. 저기 보이는 그게 저거예요? 네, 맞습니다. 되게 깔끔한데 이거? 네. 오호. 오토드레인 스위치를 운전석 쪽으로 빼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 후진해서 오수를 버릴 수 있는 공간에 갔을 때 차에서 굳이 안 내리시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드레인되게끔. 전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서. 뭔지 압니다.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옵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는 사무실 가서 제가 이제 브로셔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무실로 가볼까요? 네, 이동을 하시죠. 하나, 둘, 셋. 네. 뿅. 이게 브로셔죠? 멋진 브로셔는 지금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앞전에 쓰던 브로셔에서 저희가 추가된 것만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ET7에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통상 이제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대표님. 네. 와, 이게 다 기본이라고요? 아, 네,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데.
옵션으로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부분들 중에서 네. 하부왕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휠 4개를 교체하는 부분과 뒤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앞쇼바, 뒷쇼바로 해서 쇼바 4개가 이제 감쇄력이 조절되는 쇼바로 교체가 됩니다. 아, 가변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좀 딱딱하다고 생각되시면은 좀 이렇게 무르게 푸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너무 무르다고 판단되시게 되면 좀 딱딱하게 돌리시면 되거든요. 일반 유저들도 손으로 돌릴 수 있게끔 조절 나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쉽게 돼 있어요? 네.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쉽죠? 네, 손으로 따닥따닥따닥 돌아갑니다. 오. 이렇게. 하부보강이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리문진 시트도 기본 옵션입니다. 기본 리무진 옵션입니다. 시트도. 네, 리문 시트도 기본 옵션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옵션으로 많이 선택하고 계시는 4채널 어라운드 뷰, 4채널 블랙박스, 라이트 비전 같은 경우 밤에도 좀 잘 보이게끔 되어 있는 제품을 쓰고 있고, 어라운드 뷰 나오는 블랙박스도 저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언더코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 기본이라서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릴 만한 게,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SOG, 저희가 이제 SOG가 뭐예요? 그 카세트 변기, 고정식 변기에 이제 오수통에 오수 카트리지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이제 밖으로 빼내는 이제 환기 시스템인데, 보통 보면 SOG 같은 경우에도 밖에 나가서 많이 다시거든요. 그래서 SOG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따로 이제 넣으실 게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1200A에서 더 넣고 싶으셔도 자리가 없습니다. 종전 이제 순정알터에서 이제 모비스 180알터로 이제 바꾸면서 이제 충전 속도가 2배로 빨라지는 거죠. 보통 이제 알터 업그레이드도 밖에 나가서 많이 하시는데, 알터 업그레이드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태양광 패널은 이제 세븐 같은 경우에는 600W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온수매트도 원래 지급되던 항목이었고, 온수 매트까지. 원래 지급되던 네, 원래 다 기본으로 지급되던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따로 이렇게 넣으실 게 없으실 겁니다. 아니, 따로 넣을 네, 그냥 이불 정도는 넣어야겠죠, 자기가 스스로. 그런 건 넣으셔야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청수탱크하고 오수탱크 용량을 사실 1대1로 맞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대부분 제작사들이 청수탱크 용량은 크게 만들고 오수탱크 용량은 좀 작게 만드는 게, 오수탱크 용량 자체를 1대1로 맞추기 위해서는 하부 설계라든지 하부 쪽에서 움직여야 되는 변들이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출입문의 위치 때문에 기름 탱크가 운전석 뒤로 넘어가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은 저희가 차를 자를 때 바로 기름 탱크를 옮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옮길 때 한 라인에 요소수통까지 같이 옮겨주게 되면은 요소수를 주입하거나 주유를 하실 때 편하시거든요. 맞죠. 근데 이제 좀 일이 많죠. 그러면은 이제 요소수 탱크를 옮기는 브라켓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제작을 할 때는 또 이제 그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브라켓에 대한 설계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들이 좀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은 뭐 일단 대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저희들은 늘 하는 일이라서, 어차피 하부관도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부 쪽 설계라든지 하부 쪽 내용들을 저희들은 워낙 이렇게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오수통 같은 경우에도 웨이트 밸런스 문제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되게 안 하고 100리터를 이제 똑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넣어놓은 거죠. 다른 제작사들도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신경 쓰시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일이 많아요. 일이 많고 설계도 또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대 한 대 나가는 차에 대해서 이제 그 설계치를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양산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딱 잡힌 차들은 이제 그대로 쭉, 지금 이제 공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US가 쭉쭉 나가는 것처럼 이제 저희들은 한번 생산에 대한 매뉴얼이 잡히게 되면 그대로 쭉 이렇게 양산해서 나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븐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정도가 이제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게끔 되는 거죠. 요 정도라뇨. 아니, 이게. 네. 아니,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네. 잠깐만요. 대표님, 이거 제일 궁금한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번에 본고3 22년형부터 이제 가격 인상분을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하고, 가격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아에서 가격을 올려서 저희들도 그걸 반영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괜히 이제 고객님들한테 미안하기도 하는 마음이 저만 드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본고3 기아차 인상분에 대한 반영을 그대로 하기에는 저희들도 좀 손이 부끄럽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래 기본이었던 거에서 추가로 이제 그 난방 시스템에 대한 전자제어 방식과, 그 다음에 수도에 대한 중앙 밸브 방식과, 그 다음에 화장실에 이제 템버도어 방식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추가를 해서 저희가 지금 부가세하고 개별 소비세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원래는 지금 저희가 US도 개별 소비세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 개별 소비세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정말 이제 다 집어넣어서 저희가
9,200만 원으로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뭐야. 전에 9천만 원인데 200만 원 올린 걸 얘기하기 되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차값, 기아에서 차값 올린 거 갖다 200만 원 얘기하는데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아에서는 120만 원 인상했죠. 200만 원 올리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기아에서 120만 원이 인상이 됐고요. 차값이. 나만 또 저희가- 욕먹겠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딱 끝다리를 이렇게 맞추고, 사투리가 제가 좀 심했죠. 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맞추고 하면서 저희들이 개별 소비세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게끔. 잠깐만요. 9,200이면은 네. 대한민국의 어떤 차보다 싼 거네요? 아유, 그래도 작은 금액이 아니죠. 9,200이면. 아니죠. 네. 이걸 넣고 봐야죠. 네. 저는 뭐 찍었으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풀옵션 차량이라고 하는 제우스, 베이런, 뭐 네. 제일모빌 어디 거보다도 싼 게 지금 이 차인 거네요? 아니 US도 그렇고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세요. 네. 이게 자꾸 저희들 남냐를 자꾸 걱정하시는데. 이 진짜 이러면 저도 저희들 충분히 남습니다. 충분히 남고, 하나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대표님 충분히는 아니죠. 뭐 저희들 남습니다. 뭐 출고 대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은 모르시는 부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제 업체 관계자분들은 대부분 또 아시는 내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출고 대수가 있고, 부품 같은 경우 캠핑카에 들어가는 이제 출입문이나 창문이나 뭐 기타에 들어가는 이제 덩치를 유지하고 있는 부품들 같은 경우,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 업체 규모를 갖춘 이제 큰 업체에서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캠핑카에 들어가는 BOM 부품 리스트를 봤을 때 저희들은 한 90% 정도 되는 가까운 비율을 저희들은 이제 부품 유통상에서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다 직접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가 계속 회사로 들어오는 게, 부품을 저희들은 직접 수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싱크볼도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코스트를 저희들은 좀 많이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 제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이런, 제우스, 제일모빌 예, 뭐 또 타사를 언급하시면 또 갑자기 제가 또 예. 아니 이렇게 옵션을 다 때려놓고 지금 더 이상 늘 거 없는 거인 상황에서 네네. 개소세, 부가세 다 포함해서 9,200만 원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작사들이 부가세는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네. 개별 소비세를 별도로 하죠. 근데 저희 개별 소비세도 저희들은 다 포함을 시켜버린 거죠. 근데 세븐에. 거기는 일단 그런데도 9,800만 원, 1억이 넘어가는데 개소세를 네. 뺐는데도 근데 개소세 넣게 되면은 네. 1억 1,000만 원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옵션을 이제 막 넣으시게 되면 이제 그렇죠. 네. 네. 대표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아 진짜 이 대박인데 이러고 네. 내가 만약에 경쟁 업체다 그러면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런가요? 좀 올릴까요, 가격을 더? 또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욕 더 먹어요. 그러지 마세요. 네. 대표님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고 네. ST7에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지만 네. 솔직히 ST7은 관심받기라고 표현하는 게 제가 살 수가 있는 가격이 아니거든요. 아, 엠페어는 그냥 너무 멋있어서 그런 거고. 요즘 할부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네. 느낀 게 네. 야, 내가 만약에 축연장 모델을 산다 그러면 네. 이 정도의 가격에 내가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들은 아무래도 뭐 부품이나 한 대 한 대를 만들어서 커스텀을 해주는 회사하고는 저희가 좀 차이는 있죠. 어쨌든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여긴 어디죠? 네, 스타모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여긴 어디죠? 네, 스타모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엠페르 안녕.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